저의 취미는 도서관에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도서관에 자주 가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워낙 도서관을 좋아해서 따라다녔고 그 결과 저도 도서관 매니아가 되었죠. 이번에 도서관의 주차 빌딩이 새로 지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입구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바가 있습니다. 차단바를 통과하니 층마다 한쪽 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네요. 충전시설을 주차시설과 분리하고 한 곳에 충전시설을 모아둬야 좀 더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번 방송의 발레 파킹이랑 해결 요약을 참고하세요. 저는 차를 주차하고 지나가는 길에 충전시설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충전시설은 전기차를 주차하여 충전하기 위한 충전 영역이 있고 충전 영역의 앞에는 볼라드가 있으며 그 앞에는 충전기 본체가 있네요. 볼라드는 전기차와 충전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볼라드와 충전기 본체 때문에 충전 영역이 매우 좁아 보이네요. 그리고 케이블이 칠렁하게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네요. 케이블이 저렇게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면 표피가 벗겨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케이블 감전사고가 일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과 볼라드에 의해 사람이 이동하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어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기존 충전시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칠 위험을 제거하면서 공간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효과적 측면을 접근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이 생각나더라고요. 즉 기존에는 충전 영역 앞에 충전기 본체가 있었는데 이를 시스템 에어컨처럼 천장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충전기 본체를 천장에 설치하면 충전 영역의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공간 활용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본체를 천장에 설치하니까 케이블이 바닥에 질질 끌려 표피가 벗겨지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감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충전기 본체를 천장에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케이블에 의해 넘어지는 위험도 제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방송에서 물과 전기의 공전이란 해결 원리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충전시설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소화 설비를 세차 기능으로 함께 활용하여 충전 중에도 세차를 할 수 있는 물과 전기의 공전이란 해결 원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충전기 본체를 천장에 설치하니까 충전기 본체와 물이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충전 중에 세차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케이블로 연결된 유선 충전기를 관찰해보다 보니 무선 충전기도 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무선 충전기는 충전 영역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하부에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고 무선 충전기는 배터리와의 정렬을 위해 충전 영역의 바닥에 설치되죠. 이건 간단하네요. 무선 충전기에 방수 기능만 있으면 충전 중에도 세차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저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이번에 충전시설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 원리 3요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배고파서 아내와 함께 다시 집으로 가야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싸고 다시 주차 빌딩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길에 다시 여러 대 전기차들이 주차된 상태의 충전시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여기도 차 한 대 불나면 옆에 있는 차들도 싸그리 다 타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격벽만 있으면 되잖아. 이런 영감이 떠오른 거죠. 격벽이 있으니까 화재가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화재 사고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격벽에다가 세차나 소방을 위한 설비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방 이외에도 충전 중에 세차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격벽이 있으니까 세차를 할 때 물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이 셀프 세차나 자동 세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벽 앞에 안전을 위한 차단면이 있으면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저는 물과 전기의 공존을 통하여 충전 중에 세차하는 해결 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전기의 위치나 격벽을 통한 해결 원리를 추가로 도출하였으므로 더욱 쉽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원리 3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 발견, 해결 원리 도출, 검증을 하고 필요시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대한 이상적인 해결 원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검증은 발명을 할 때나 특허를 작성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관님에 의한 검증도 있습니다. 심사관님은 일반적인 충전시설을 선행문헌 1로 제시하였고 주차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선행문헌 2로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주차시설에 세차가 되는 것을 선행문헌 3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문헌들을 결합하면 본 발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심사관님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차이점을 분석했고 그 결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세차와 소방 기능이 구비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문헌들은 세차와 소방 기능이 구비된 장소가 주차 영역이고 보험 발명은 충전 영역인 거죠. 이에 따라 선행문헌들은 보험 발명의 충전 영역이란 구성이 없고 이로 인해 충전 중에 세차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 격벽과 같은 수조에 관한 특징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님은 유선 충전기나 무선 충전기 및 격벽과 같은 기술은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세차와 소방 기능이 구비된 기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특허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심사관님은 넓은 권리 범위가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거절할 내용을 심판하고 싶었지만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절한 청구항을 빼고 재심사하여 이렇게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PCT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검증은 발명을 할 때나 특허를 작성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관님에 의한 검증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허로 제품화할 때도 검증을 하고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에 의한 검증도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야 해결 원리의 가치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전혀 다른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검증이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처럼 문제점 발견, 해결 원리 도출, 검증은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원리는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보단 해결 원리는 정답에 가까운 이상이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 해결 원리를 항상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잘 적응하여 끊임없이 해결 원리를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즉 어렵지만 계속하고 배우면서 경험 기반의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삶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나 봅니다. 저는 구성, 기능, 효과 등 해결 원리 3요소를 통하여 특허 작성뿐만 아니라 심사에서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 원리 3요소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 원리를 도출하고 어떻게 검증하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해결 원리 3요소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익숙해져 보시고
한 번 특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적용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실수를 크게 줄여줄 수 있고 좀 더 목표가 명확해지는 신기한 마법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자신이 도출한 해결원리에 대하여 가족, 친구, 직장 상사 또는 손님으로부터 안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해결원리를 보완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 기반의 지식을 축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더 멋진 해결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행운도 생길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